안녕하세요. 대한 멘토 신범철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대한유하고요. 대한유화에 관련된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유화는 석화 기업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유가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유가 하나로만 가지고 주요 제품에 대한 스프레드가 결정이 되고 있는 건 아니지만은 아직까지 전방섬에 대한 수요가 없는 상황이고 또 범용 제품에 대해서 공급 과잉인 측면이 있다 보니까 지금 제품 가격을 결정하는 것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이 유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가에 대해서 어떤 이슈가 있는지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관련된 기사를 보게 된다면은 깊어지는 불황, 석화업계 유가 상승의 수익성이 악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련된 기사의 제목을 보게 된다면은 국내 석유업계에 대한 수익성이 악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고 결국 국제 유가가 오르게 되면서 원재료 부담이 심해진 탓이다. 그럼 이 유가가 얼마나 오랐냐 보면은 연초 1월 1일보다 약 16.4%, 20.2% 올라가지고 배럴당 91.2달러, 배럴당 86.9달러로 상승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유가의 상승이 돼가지고 석화 업계에 대한 수익성이 악화로 이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에틸렌 스프레드도 당분간 손익분기점이 톤당 300달러를 밑돌 전망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유가가 상승하고 있다 보니까는 주요 제품에 대한 가격 스프레드가 이제 아직까지도 이 평균 마진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 화학 제품에 대한 마진을 보게 된다면은 특히 이제 대한유화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이제 주요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바로 이 HDP와 PP가 있는데 이 HDP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이 가격의 상승폭이 크지 않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3월 달 이제 마지막 주보다는 소폭 오른 부분이 있지만은 여전히 이제 2월 24년도 2월 달보다는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 이 PP 같은 경우도 이제 3월 달 마지막 주보다는 오르긴 했지만은 24년도 2월 달보다는 약 20달러가 줄어든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이렇게 화학 제품에 대한 마진이 많이 남지 않은 거는 유가의 상승 때문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 유가가 이제 지난주쯤에는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은 이제 미국 에너지 정보청의 이제 원유 재고가 증가하게 되면서 앞으로 추가적인 유가 상승이 없을 거다라는 이슈를 해서 유가가 소폭 눌렸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이 미국 에너지 정보청에서도 이 유가에 대한 재고가 원유에 대한 재고가 늘어나고 있는 상태에서도 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건 중동의 지적 지효장악적 리스크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펙 플러스가 회를 통해서 감산 기조를 재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유가가 상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말했듯이 제품에 대한 마진이 그렇게 크게 남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특이하게 이 부타디엠만은 이제 3월 달 마지막 주보다 약 46달러가 올랐고 24년도 2월 달보다 약 240달러 정도가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다른 석유화학 제품들은 이 제품에 대한 마진 폭이 상승폭이 크지 않은데 왜 부타디엠만은 이제 가격이 올랐을까라고 보게 된다면은 이제 최근 아시아에서 납사 대비 저렴한 LPG 투입으로 인해서 부타디엔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기사를 보게 된다면은 이 나프타에 대한 LPG 값도 급등 석가업계 한숨이다.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을 보게 된다면은 결국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롯데케미칼, LG화학, 하나토탈 등 LPG를 나프타 대체제로 사용하는 국내 석화업계는 이윤이 줄지만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롯데케미칼, LG화학, 하나토탈들이 현재 나프타 대체제로 LPG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LPG 사용으로 인해 가지고 부타디엔이 왜 상승하냐라고 보게 된다면은 이제 보통 부타디엔은 NCC에서 주로 생산하고 있는데 이 NCC를 LPG로 대체하게 된다면은 부타디엔에 대한 생산량이 상대적으로 작게 생산이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제 공급에 비해서 이제 수요에 비해서 공급량이 줄어들다 보니까는 이 부타디엔에 대한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보게 된다면은 이 부타디엔에 대한 가격 추이가 23년도 7월 달에 저점을 찍고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타딘의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는 이 부타딘의 마진 추이도 지속적으로 상승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이 범용 석유화학 제품 같은 경우는 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그리고 공급 가격인 측면이 있다 보니까는 이 제품에 대한 마진 폭이 크지 않은데 이
부타디엔만큼은 현재 나프타를 이 LPG를 대표함으로써 이 LPG를 사용함으로써 부타디엔에 대한 생산량이 감소하다 보니까는 이 전방 산업 수요에 비해서 공급량이 매우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타디엔에 대한 가격과 마진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특히 부타디엔에 대한 수요가 왜 증가하고 있냐라고 보게 된다면은 이 부타디엔을 통해서 결국 만들고 있는 게 뭐냐면은 대표적으로 타이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타이어 같은 경우는 이제 북유럽과 유럽 쪽에 대한 재고가 어느 정도 소폭 개선이 되게 되면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또 미국에는 이제 곧 있으면은 이 드라이빙 시즌이 이제 오다 보니까는 이 타이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이 수요는 증가하는데 이 부타리에 대한 공급량은 줄어들다 보니까는 이 제품에 대한 마진은 하락을 한다라고, 제품에 대한 마진은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유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보니까 이 대한유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이 대한유의 차트를 보게 된다면은 일단 이 지속적으로 저항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15만 원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 15만 원 부분은 이 장기 이평선인 120평선이자 이 매물대가 있다 보니까는 지금 당장 돌파하기 힘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일본으로 보게 된다면은 지금 일봉에서도 이 12만 원, 13만 원 부분에서부터 반등이 와줬지만은 이제 25만 원 부근과 24만 5천 원 부근은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돌파하지 못하고 눌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어떤 대한유화가 업황이나 주가에 대한 흐름도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얘가 지금 당장 폭발적으로 상승한다라는 것보다는 일단은 이것들을 이제 눌릴 수가 있다 보니까는 관망을 하게 되면서 이 눌리더라도 이 20평선을 잘 지켜주는지, 그리고 20평선을 잘 지켜줬을 때 이 반등이 오게 되면서 25만 원 부근과 14만 5천 원 부근을 돌파하는 캔들이 나오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근을 돌파하는 캔들이 나왔을 때 이 부분에서 잘 안착을 하게 된다면은 여기서 다시 16만 원 부근까지도 상승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16만 원까지 온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서는 매물대가 강한 부분이기 때문에 소폭 눌릴 수 있다라는 점도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여기서 눌림이 오고 바닥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 20평선을 지켜주지 못하고 이탈한 다음에 이 13만 원 이탈하고 최종적으로 약 12만 5천 원 부분들을 완벽하게 이탈하게 된다면은 어느 정도 하방에 대한 리스크는 감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해 볼 예정이다 보니까 대한유화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한유화는 약간 관망하는 것도 괜찮은 시나리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대현 멘토 신범철이었습니다.